안녕하세요. 햄TV 상담소 혁구입니다. 여러분 설 잘 보내셨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죠? 이제 설도 지나갔으니까 우리는 더욱더 이제 셀링에 힘써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도 총 4개 아마존 질문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준비한 질문들과 함께 아마존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보시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쌀벌레님의 아마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창고로 제품을 보내려고 하니까 궁금한 사항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유통기한은 어디에 기재를 해야 될까요? 또 아마존 직원들은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을 어떻게 케어하나요? 여러분, 아마존의 모토가 뭔지 아시죠? A to Z. 아마존은 모든 제품을 판매하면서 동시에 모든 제품을 관리한다. 이게 아마존의 모토잖아요. 아마존에서 셀링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질문 주신 것처럼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을 취급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식품이 있겠죠. 또 화장품이 있을 수 있고요. 마스크 같은 개인 위생 관련 제품도 유통기한이 다 있습니다. 그럼 아마존에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을 판매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선 아마존에 내가 이 제품을 보낼게요 하고 배송 계획, 즉 쇼핑 플랜을 작성하실 때 이번에 보내는 제품의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의 경우는 쇼핑 플랜을 작성할 때 필수적으로 유통기한을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쇼핑 플랜을 작성할 때만 유통기한을 설정하면 되느냐? 아니죠. 우선 제품의 패키지에 유통기한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패키지는 아마존 창고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의 가장 겉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코드와 함께 가장 겉면에 유통기한이 표시되어야 해요. 그래서 아마존 직원들이 유통기한을 확인한 후에 만약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라고 하면 고객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발송되지 않도록 해당 제품을 unfulfillable, 즉 판매 불가 재고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럼 셀러는 이런 제품을 폐기하거나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질문을 통해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의 판매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알아보았는데요. 아마존에 판매를 준비하시면서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을 판매하시려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유통기한을 잘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해결!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발렌사님의 아마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마존 셀러로 가입하였습니다.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가입을 완료하여서 1월 18일 날 월 회비 43.99달러가 결제되었는데요. 제가 알기론 북미 지역은 39.99달러로 알고 있는데 비용이 오른 건가요? 궁금합니다. 네, 아마존에서 판매하시기 위해서는 셀링 플랜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셀링 플랜의 경우 프로페셔널과 인디비주얼 이렇게 두 가지의 플랜이 존재합니다. 다만 아마존 비즈니스를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프로페셔널 플랜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제가 프로페셔널과 인디비주얼 플랜 비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판매 건당 수수료라든지 프로모션 설정 등이 있겠죠. 인디비주얼 셀링 플랜의 경우는 아마존 판매에 대한 연습 또는 경험 정도로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돌아와서 프로페셔널 플랜의 월 회비가 얼마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월 회비는 북미 지역의 경우 43.99달러가 맞습니다. 다만 첫 달을 제외하고 아마존 내 국내 사업자 등록번호를 제공하여서 VAT 등록을 진행하시면 10%의 부가가치세 부과가 되지 않아서 39.99달러의 비용만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최근 들어 아마존 내 규정이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첫 월 회비인 43.99달러를 지불하고 나면 제품을 리스팅하여 판매하기 전까지는 월 회비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정과는 다르게 판매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월 회비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자신있게 아마존 셀링을 시작하실 수 있겠죠. 그럼 두 번째 질문도 해결!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미니크님의 아마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상품 리뷰를 분석하던 중에 베리파이드 퍼체이스 리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리뷰가 있더라고요. 베리파이드 퍼체이스 리뷰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야 베리파이드 퍼체이스 리뷰를 받을 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네, 모든 플랫폼이 마찬가지지만 아마존의 경우 특히 더 리뷰가 중요하죠. 우리도 쿠팡 같은 온라인 마켓에서 구매를 할 때 리뷰가 많고 평점이 높은 제품을 더욱 신뢰하고 구매하려고 하잖아요. 내 상품의 평점이 몇 점인지가 아마존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내 제품에 달린 리뷰를 보다 보면 Verified Purchase 딱지가 붙은 리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리뷰가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우선 Verified Purchase 딱지가 붙은 리뷰는 고객이 아마존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했고 그 해당 제품을 구매할 때 정가 혹은 정가에 준하는 가격을 주고 구매를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정가에 준하는 가격에 대해서는 아마존 규정상 몇 %의 할인율까지 Verified Purchase 딱지를 부여하는지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존 고객이 느끼기에는 Verified Purchase 딱지가 붙은 리뷰는 아마존에서 구매를 했고 또 가격도 정가를 주고 샀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리뷰 내용에 대해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리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특정 그룹의 리뷰를 나눠놓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설명드린 Verified Purchase 리뷰, 또 브랜드 등록 후에
활용할 수 있는 바인 리뷰, 그 외 일반 리뷰들이 있습니다. 아마존의 경우 고객의 경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그룹이 리뷰를 남겼는지도 세세하게 나눠놓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올해 아마존에서 판매하시면서 더욱더 많은 리뷰를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도 해결! 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박스박님의 아마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FBA로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어서 요즘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 아침 아마존으로부터 어떤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Refund Initiate Order라는 제목의 메일이었고 리펀드의 원인은 Refused Delivery라고 하네요. 질문 드립니다. 이런 문제는 왜 생기는 걸까요? 고객이 주문하고 제품을 안 받겠다고 한 건가요? 그럼 되돌아온 물건을 다시 아마존 창고로 입고되어 판매가 가능한 건가요?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시다 보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이죠. 바로 반품과 환불입니다. 아마존 고객들이 환불을 진행하는 이유는 지금 전부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오늘 질문 주신 Refused Delivery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아니, 아마존에서 주문을 해서 제품을 가져다 줬는데 배송을 거절한다고? 그럼 왜 주문한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이 질문에 대해서는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더 여러분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품을 주문한 고객이 정말 주문한 내역을 까먹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선물용으로 구매한 제품을 수정인에게 선물 갈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문을 하였을 때 나 이거 안 시켰는데 해서 반품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정말 환불하고 싶어서 배송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마존의 정책상 고객은 한 달간 무료로 반품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사실상 고객이 원한다면 어떤 이유를 선택하든 반품이 가능합니다. 특히 프라임데이나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런 반품들이 더욱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반품된 제품은 아마존 창고로 다시 돌아와서 아마존 창고 직원이 다시 판매가 가능하다 아니다를 판단한 후에 다시 판매가 가능하면 판매 가능 재고로 잡거나 아니면 판매 불가 재고로 잡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존 반품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이유와 많은 상황들이 존재하니까 이런 메일을 받으시더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조금 마음을 편하게 먹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도 해결! 네,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 아마존 관련 총 4가지의 질문을 해결을 해보았는데요. 2022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계획하셨던 부분들 잘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1월, 2월에는 특히 더 아마존 매출이 많이 나오지 않는 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렇게 1분기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생각을 하셔서 2분기, 3분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4분기 판매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글로벌 셀링 관련 질문들 저희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